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1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매일 내 생산성을 방해하는 것들. 애청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OKR 기법이라는 목표 관리 기법으로 매주 목표 설정과 목표 트래킹을 하고 매일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업무에 대해서는 타이머를 활용해서 단시간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업무를 눈앞에 두고 잠깐 생각 없이 클릭한 유튜브 영상에 빠져들어서 몇 시간을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SNS나 쇼핑 목록에 눈이 가면 또 반나절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저도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제 시간과 집중력을 갉아먹는 활동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고 몰입을 깬다고 해서 100% 나쁜 요소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 방해 요소로 느끼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업무에 지쳐 굳어버린 우리의 뇌에 휴식과 재충전의 여유를 주기도 하고요. 내 관심을 뺏는 새로운 무언가가 내 편협한 관점을 바꾸고 창의력을 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탈 행동이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목표와 미션을 다시 돌아보고 초심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활동들 중에는 우리의 생산성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두 가지 요소, 일 미루기와 멀티태스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일 미루기. 우리는 일을 미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말은 일을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치면 그때서야 책상 앞에 앉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사실 따져보면 일 미루기는 제 커리어에 진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지루한 업무를 피하고 싶어서 배정된 작업 시간과 약속된 결과물을 딜레이 시키고 있을 뿐인데요. 만약 직장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을 미루는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작 일을 미루는 본인은 항상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일하기 싫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좋은 핑곗거리를 찾아 업무를 회피하는 것뿐이죠. 이와 관련하여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란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가 우리의 감정을 불안, 혼란, 지루함으로 채우면 우리는 일을 미루게 된다. 그것이 오늘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할지 몰라도 결국 내일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을 미루는 것은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바로 실천하는 것은 저에게는 진짜 참 어려운 일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네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저는 진짜 나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죠. 특히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일을 미루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 한량의 눈에는 그런 성실과 근면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런 한량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저는 평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하기 싫다고 외치는 내 마음속 외침과 감정을 불식시키고 일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 업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복잡한 업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풀어가는 방법들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강사 일을 하고 있어서 강의 이외의 시간은 대부분 강의안을 만드는 작업에 할애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강의안을 만드는 작업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계속 미루는 경향이 반복되는데요.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주제나 낯선 개념들, 그리고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정말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평소에 신문 기사나 매거진 혹은 책에서 접하는 참고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해 두는 습관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강의안 만들 때 조금은 재미가 좀 붙었습니다. 주제만 명확히 정해지면 이미 정리된 내용을 편집하고 큐레이션 하면 되니까 강의안을 만드는 시간도 짧아졌고요. 즐거움과 성취감도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한량의 지식 놀이터 팟캐스트도 평소 제 생각과 스토리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더불어 업무가 너무 많고 부담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회생활의 기본 룰인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도 향후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 미션을 보기 쉬운 곳에 적어두고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자신의 목표와 미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감정에 휘둘려서 당장의 휴식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미루기 버릇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꾸준한 일상을 일단 습관과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라는 모멘텀이 우리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생산성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 멀티태스킹.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분은 멀티태스킹에 능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싱글태스킹만 하더라도 벅차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저는 멀티태스킹보다 싱글태스킹에 더 적합한 사람입니다. 일단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익숙하고요. 반면에 동시에 다양한 요소를 신경 쓰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멀티태스킹 능력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 환상이 많이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은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생산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업무 간 전환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부적인 업무 내용과 정보를 업무별로 나누는 작업도 어려워했고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능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업무 수행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멀티태스킹은 일 처리를 더 느리게 하고 더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며 같은 작업을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산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멀티태스킹으로 인해 손실된다고 추정하는데요. 몇몇 연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40% 가까이 감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인상 깊은 점은 멀티태스킹의 부정적인 영향이 업무 활동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빨래를 개면서 TV를 보는 멀티태스킹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멀티태스킹은 부담도 없고 생산성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멀티태스킹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또 힘들여 생산한 결과물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적어도 30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번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마다 이 30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브라이언 컬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IQ를 낮추고 우리의 뇌 활동을 경직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집중력과 단기 기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멀티태스킹은 피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항목을 하나씩 실행하고 주변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고요. 너무 부담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량 위임해서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평소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론. 게으름을 쫓는 한량 본능은 어떻게 잠재우나요? 오늘은 우리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일 미루기와 멀티태스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찾아보면 수많은 생산성 방해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 한량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이 두 녀석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닉네임 한량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일 미루는 것은 익숙하고요. 일을 미루다 보니까 밀린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시간에 쫓기며 멀티태스킹을 하게 됩니다. 한량처럼 느긋한 본성에서 시작된 이 게으름은 끊임없는 악순환에 절 빠뜨리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은 많이 버리고 또 좋은 습관들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